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예, 비 옵니다. 근데 오늘 오늘 같이 이렇게 뉴스가 많은 날, 특히 세 분 저 보시다 오셨습니까? 전당대회. 네, 오면서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네, 예. 총평들 해주시죠, 각자.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경선 토론을 통해서 무슨 토론을 통해서 승부하는 거 봤냐? 예.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지하게 돼 있고 예. 반대 사람은 무슨 주장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일반화돼 있어요 정치권에는.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이후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예. 생각 때문에 후보 구실제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 압도적이었다 이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누가 압도적이었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마다 예. 좀 다르는데, 근데 하나는 약간 원희룡 후보께서 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는 좀 예, 저도 하나 봤습니다, 한 장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장면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본인이 그 동안에 그 공격을 막 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이제 그 태세 전환을 좀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 당이 진즉에 이렇게 그 정책 토론으로 갔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태세를 확 바꾸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선관위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니까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조금 군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데인데 좀 궁지에 몰리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족과 상의를 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예. 줬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예. 그런 너무 부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궁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타격을 좀 입으셨겠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아무 대비 없이 막 어떤 말을 아무리 경선 상황이라도 뱉어는 또 엇보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팩트 확인 없이 막 그 원희룡 후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하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은 이제 이게 캠프에 한 건데 내가 제대로 좀 관리를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그 이슈에서 도망가려다 보니까 예. 사실은 원희룡 후보는 추격하는 후보고 또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된 거 예.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세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명분은 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 자중을 요청했다. 예. 토론회 직전까지 자중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토론회에서 자중을 요청한다는 게 좀 어색했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평은 지금 이제 여당 전당대회를 두고 진흙밭 싸움이다 네. 이런 혹평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역시 말싸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정책 비전 경쟁은 고사하고라도 거기 보면 이제 전직 의원 출신들 합치면 선수가 몇입니까? 예. 그런데다가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들이 하는 토론치고는 국민들 보기에 좀 눈살 찌푸리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예. 지난 총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한동훈 후보는 100%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또 책임 전가하는 그 내용이 은근히 있었어요. 네. 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면서 왜 회의도 한 번 안 나오고 네. 지원 유세도 한 번 안 했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권한이 없었다. 지역에서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내가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 네. 왜 굳이 안 한다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네. 와서 그런 식으로 책임 떠미냐. 이런 공방을 주고받는 게 이분들이 정말 선거 참패하고 뭔가를 느껴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인가라는 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결국에 이제 그 문자를 둘러싼 공방이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의 해명이 예.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예. 역시. 예. 물론 답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무적 판단을 하고 답을 안 할 수는 네. 있는데 혼자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의 위치에서 영부인인 당사자인 영부인이 논란의 당사자인 영부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왔으면 최소한 비대위원들하고 내지는 원내대표하고는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떤 근거에서 저 사과의 뜻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문을 닫았는지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오늘 잘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영주 대변인? 예. 일단 뭐 조금 그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요. 예. 신선한 맛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용산의 우물 안에서 그냥 노는 개구리들 같다. 예. 결국에는 용산의 그 우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후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한동훈 후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기대했던 바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고 예. 어떤 새로운 뭐 개혁과 혁신이 뭐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약간은 했어요. 근데 전혀 건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안에서 그냥 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별로 그렇게 뭐 큰 뭐 재미는 없었고 다만 이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좀 아까웠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 분들은 정치의 이 업이 합이 한 12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선의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12선의 그 중진들이 아무것도 그 발의를 못하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예. 그 다음에 뭐 배신, 자의 어떤 프레임, 책임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맴돌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원희룡 후보가 저는 25년의 정치사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 자체가 엄청 어떤 상황에서도 우기는 것도 잘해요. 예. 그냥 막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도요, 막 우기면서 네. 안 되는 말을 붙여가면서 본인의 말을 막 밀어붙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자니 진실이 없고 예.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자니 사과를 해야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핑계에 대해서 빠져나가는데 저는 한 1분 궁색했고요. 30초 동안 제가 보는 내가 민망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2시간 동안 저는 재밌게 봤구만 뭘 재밌게 봤다고 그러시는지. 아니 뭐 그냥 맴돌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선함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볼게요. 이재명 대표 나오는 그 당 대표 뭐 누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다음- 신선함 그건 다음 방송에 하시는 걸로. 아니 얼마나 신선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두관 의원은 왜 나오신 건가요? 뭐 평가하시게. 김두관 의원께서는 민주당. 예. 저는 이제 좀 첫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나온 게 가장 네.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고 당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혼자 이렇게 뛰다 보면 예. 이게 뭐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일성을 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독주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민주의 DNA가 흔들리는 것이다. 예. 그걸 막겠다라는 메시지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아니 혼자 뛰시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김정은 부총장님께서 그 다음 주제에서 얼마나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상황 속에서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다. 저는 아니 그렇게 오늘 뭐 봅니다. 주제는 없었지만 제가 한마디 얘기가 예. 나온 김에 거들면 저는 그래서 약속대련 같아요. 예. 김두관 의원이 바로 하시네. 김두관 그 의원이 예. 기존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당 대표 출마가 이 설득력이 있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할 때 그걸 갖다가 지지했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는 수상하다. 그래서 사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고 본인도 그 다음 정치적 스텝을 위해서 뭐 당대표 출마했었다는 경력 관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류 쪽의 도움도 나중에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표나는 예. 이제 그런 약속대련 아닌가. 그러기에는 씁쓸합니다. 그러기에는 김두관 전 의원의 메시지가 좀 강력하고 셉니다. 예. 좀 거의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근데 그 이 메시지에 강하고 세고 이런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불변하는 어떤 평가는 재미는 없다. 딱 지켜보시죠. 아니 근데 재미없을 오늘은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약속되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예. 재미는 없을 전문가 겁니다. 용어로. 뭐 제가 전망하기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재미는 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나왔으면 아니 그 서사가 있으니까 맥락이 이해가 그러면 되죠.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죠. 재밌고. 근데 뭐 재미 되게 없을 그래도 것 같아요. 재미없었을 걸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 근데 아까 원래 제가 갑자기 일로 튀어와서요. 근데 네. 아까 그쪽을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어떤 그 댓글 파문, 아니 댓글이 아니고 저 문자 파문이요. 문자 파문이 본질은 뭡니까? 그 당무 개입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본질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줄곧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한 어떤 태도의 문제나 예. 그다음에 사과를 받아들였으면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 그 당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을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예. 그건 본인들의 주장일 뿐인데 예. 국민적 시각에서 봐서는요. 이거는 명백하게 자충수를 둔 거예요. 어느 쪽?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도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인 한동훈 그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총선에도 개입했다는 여지가 있는 당무 개입이 것이고. 본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 시점에 왜 이게 공개됐냐? 그럼 결국에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당무 개입입니다. 근데 예. 총선 당무 이 두 개는요 국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어려운 규정이 아니에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어떤 국정에 개입하게 되면 그걸 국정농단이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경원 후보는 그 얘기하던데요.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닌 이유가 당사자다. 예. 아니 당사자라 할지라도 예. 대통령의 부인이고 예. 당 대표를 향해서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렵고. 근데 뭐 총선 개입까지는 다른 내용이 혹시 다 있었다면은 예. 모르겠으나 그 문자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뭐 총선 개입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공천을 거론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공개한 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개하지 않은 이상 공개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김건희 여사가 그 내용을 전달했고 그 전달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점점 그게 확산돼서 결국엔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 개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답을 안 한 게 뭐 괘씸하다, 예.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런 건 전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납득이 안 된다고 한 대목은 그 정도의 비중을 갖는 사안이고 그 정도의 비중을 갖는 인물이 보낸 내용이라면 저 같으면 이 고민이 돼가지고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 비서실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영부인께서는 이런 이런 생각이라는데 문자가 왔는데. 예. 뭐 어떻게 된 거냐, 사과를 진짜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을 당사자가 갖고 있다면 사과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예. 그냥 이거는 진정성이 없어 이러고 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 당시에. 근데 그 판단은 과연 적절했나? 당시 판단에 있어서 적절성이 있는지는 뭐 의문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저렇게 지금 다 까가지고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누군가의 예. 의도, 그게 뭐 윤핵관들의 의도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까지 거기에 실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부적절하죠. 예. 예. 아니 근데 김영철 왜 의원. 상의를 예.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들하고 그거 어떻게 상의를 해요? 그 상의하면 그 얘기 바로 안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영부인한테 여사한테 받은 얘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사람이 상의를 한다? 그게 밖으로 나가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근데 김종식 총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둘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막 카톡 수백 통 하고 뭐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이라면 저라면 그거 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 뭐 대통령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도 왜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상황을 이제 아까 그 해명을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당에서는 여러 차례 이거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에다 요구 대통령실에 예.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이었고 또 그때 친윤이라는 분들이 일부 분들이 그 도대체 사과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다라면서 막 글을 쓰고 예.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여사로부터 원하시면 사과를 할게요. 예. 이런 얘기가 오면 저 같아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뭐지? 내가 네. 알기에는 대통령도 안 된다고 그러고 밑에 있는 친윤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사는 갑자기 나한테 원하시면 그 사과를 할게요라고 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과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가 온 다음에 며칠 뒤에 야, 너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만두라는 건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라는 겁니까? 사과를 하라고 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문자를 씹어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익십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 이 문자 논란의 그 뜻하지 않은 효과는 뭐냐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그만두라 그랬다. 예. 그 배경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경로의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한동훈 비원장의 입장 때문이다. 예. 이게 그냥 약간 모호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짐작하고 흘러왔는데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이 다 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문자 내용에 보면 경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오늘 저기 토론회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문자 메시지 관련돼서 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 못하는 뭔가 있어요. 그 내막이 있는데 그거는 차마 공개를 못하는데 당시에 못했냐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그랬습니다. 사과할 진정성을 못 느꼈다. 네. 사과 안 하는 거다 그 문자가. 그랬더니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사과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주변에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루트로 네. 이거는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고 내가 판단했었고 이 문자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 문자를 받고 여러 루트로 대통령실과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기류를. 근데 그 기류를 누구한테 했는지를 말을 못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벙어리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속으로 예. 냉가슴을 앓는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이슈 같아요. 문자 문제. 이게 그 5개의 문자를 쭉 놓으면 야 이렇게 여러 차례 저렇게 공손하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네. 네. 속된 말로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네. 이렇게 공개한 쪽에서는 그런 감정을 노렸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그렇죠. 주르륵 네. 나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차 그때 당시에 상황을 쭉 그 중간에 맥락들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쪽 네. 주장 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심지어는 네. 뭐 비대위원 한 명이 뭐 마리 앙뚜아네까지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쪽에서 막 경로하고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정말 당황스러운 당황스럽긴 거고. 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트에다 지금 구멍을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침몰하면 다 죽는데 예. 이게 본인이 민심이라는 큰 파도에서 이 바다에서 헤엄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지 예. 아니면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는 건지 그 본인이 그러니까 누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돌려받고 예, 뭐 이렇다는 예.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걸 아니, 뭐 어떤 우리가 분이 흘렸다면 짐작하기로는 윤핵관들이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특히 지목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 정무적으로 예. 김건희 이름 3글자가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판단을 못하거나 네. 그게 리스크가 설령 될지언정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네. 라는 약간은 자해적인 이제 그런 어떤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게 뭐 누구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냐를 떠나서 대통령과 여당 전체에게는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예. 저게 김건희 특검법이 이후에 이제 논의될 때 저거 추가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당무 개입, 총선 개입 추가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죠. 반드시 그렇게 나오죠. 댓글 운영까지 예. 다 들어가는 그걸 거죠.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어떤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뭐 대통령실 말리는 건가요? 예, 대통령실 연관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네.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저는 대통령의 묵인이나 네. 혹은 대통령의 예. 의사 없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거기다 뭐 아니 그게 대통령 아니라 이건 했어요. 대통령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김기현 그 당시의 전당대회보다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제 나선 거예요. 예. 자, 지금 전당대회는 이 문자로 시끄러운데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상병 건에 대해서 즉각 부결했고요. 저 거부권 행사했고요. 근데 또 공수처 관련해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최상병 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최상병 건은 지금 그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태도 자체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저는 기화점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3쪽 중에 7쪽을 임성근 이사단장에 면접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도의적 책임의 어떤 네, 일말의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본인에 대해서 뒤집을 씌웠던 모든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병에 그래도 일 사단장이었으면 해병 정신을 똑똑 뭉쳤을 텐데
자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본질이 틀린 게요. 이거는 지금 임 1사단장한테 법률적 책임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 없고요. 예. 7월 당시에 30일 날 그 박정원 대령이 결재를 맡으러 갈 때 당시에 이종섭 장관과 김기한 사령관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 문제가 도의적으로 해서 이분은 인사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구명동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지 예.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 플러스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너무 허투루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는 좀 늘 얘기하지만 바이든 날리면 한번 통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렇게 밀어붙여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권 무죄, 무권 유죄죠. 예.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무죄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예. 유죄인데 결국 6명 기소하기로 한 사람들은 전부 현장 지휘관들이고 하급자예요. 예. 제일 그 꼭대기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이 과실치사 혐의는 제대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그냥 혐의 없다로 정리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대통령의 경로하고 저는 여전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오늘 더 중요한 이슈는 그 카톡의 그 골프 모임 예. 이게 한 차례 그렇습니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인 그 블랙 인베스트먼트 이모 대표라는 예. 분이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모 방송사의 단독으로 그 내용에 보면 결국에는 임성근이 사표 낼라 그랬는데 사표 내지 말고 예. 구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를 대통령실에 VIP한테 전달했다. 아까 얘기한 건 VIP가 꼭 그렇죠. 대통령실인데 예. 대통령실에 누군지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납득할 수 없었던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보호하자고 예.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우나 우리가 납득할 수 없었던 그 배경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예. 누군가의 청탁에 의한 민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고 그게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는 또 다른 보도가 나온 거여서 일파만파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 결국 저는 이 사건을 더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스스로가 이걸 키우고 있다. 결국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 점점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보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 그중에 왜 대통령은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가.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단서를 주는 듯한 보도들이 오늘 몇 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이모 씨. 그럼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범인데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역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될 수 있구나.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요. 어떻습니까? 김종혁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건지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진짜로 그 동안에 뭐 여러분들이 의심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구나라고 할 수가 있을 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어쨌든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후속 예. 보도가 이제 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부권이 행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의를 어느 시점에 할 건가? 제의할 경우에 지금 8명, 그러니까 7명이죠. 정확히 안철수 의원은 계속 찬성이라고 하니까 예. 7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건가? 근데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지난주만 해도. 근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하나가 이제 뭐 김건희 한동훈 간의 그 문자도 예. 지금 전당대회 이 상황도 변수고 오늘 공개된 그 그렇습니다. 전화 녹취록도 예. 변수입니다. 저게 이제 확대되고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더 구체화된다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동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영 대변인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원칙과 상식 측면에서 제가 좀 오래전부터 이거는 대통령의 경로설은 예. 민원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오늘 하신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예.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했던 예. 걸 이렇게 정치인사에서 했었는데. 요새 무릎팍도사예요. 네. 왜 그러냐면 뭐야, 저도 뭐야. 이제 국회에서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예. 보면 경중이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업무들은요, 아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경로와 임성근 사단장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을 이렇게 분적이 할 수 있는 뭔가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다. 예. 그러면 강력한 민원이 누가 있을까요? 예. 라고 제가 제의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죠. 예. 근데 오늘 이종호 씨와 여러 가지 이제 녹취령이 오면은
VIP한테 얘기하겠다. 네. 그러면 VIP한테 얘기할 때는요. VIP한테 최종 전달될 수 있는 직통이 있잖아요. 예. 그럼 누굴까요? 그럼 예.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이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임성근 1사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종호 씨는 아예 모른다. 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이종호 씨는 얼굴도 모르고 안면도 모르고 그런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 권력자인 VIP에게 말하자면 구명운동을 해주겠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런 거부터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실타래부터 풀어가면 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VIP한테 전달되는 그 민원의 과정 속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큰 핵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오늘 JTBC의 녹취록 이거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새로운 저는 단초가 돼서 이제 또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물론 오늘 예. 대통령께서 정말 저는 저희가 분노한 것은요. 예. 하와이에 가서 거부권 행사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름하 하와이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이 됩니까? 예. 거의 뭐 물론 순방이라는 게 외교의 어떤 하나의 절차긴 하지만 예. 하와이에 가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고민도 없이 3일 만에 나흘 만이죠. 예. 나흘 만에 거부를 했다. 이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근데 예. 이런 말씀. 이제 예. 막 시작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JTBC에서 나온 보도가 그 소스가 아마 결국은 뭐 공수처에서 뭐 취재를 예. 했든가 이런 예. 거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높아 보이는데 예.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면 곧 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얘기대로 보면 공수처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럼 그대로 가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 결론을 지켜보자. 그게 저는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뭐 민주당이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공수처 수사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내자라면 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3자가 그 객관적인 제3자가 그 특검으로 임명돼서 그게 변협이든 뭐 네. 대법원장이든 간에 그래서 수사를 하자라는 그런 안을 우리는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예. 뭐 한 작년 연말쯤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날지 이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는 이 상황을 이 사건을 계속 악화시켜온 예. 책임이 대통령실과 여권에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예. 저는 그 정치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3자 추천으로라도 네.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여권 내에서 그걸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일부 뭐 이제 여권 지지자들이나 또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의원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만약에 시간이 제의가 다 안 되면 됐습니다. 네. 예. 또 법안이 올라올 텐데 그때 어떡할 거냐는 예. 거죠. 그때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영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